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서울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의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1억 6,246만 원으로 7월에 견저 2.1% 올랐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지난달 원룸 전세 실거래 가격이 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강남 3구의 원룸 전세 실거래 가격이 모두 2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국토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용 부분 유지 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 대표 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으로 특히 층간소음 분쟁 접수가 2020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인 23일부터 2차 가로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모에선 생활 SOC 등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계획을 반영하면 가점을 부여하며 융자 금리가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90%까지 상향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면 사업 시행 면적도 넓혀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지아입니다. 주로 월세로만 거래되던 원룸마저 지금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요. 원룸의 전세가가 모두 2억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는요. 소형 가구도 전세를 많이 찾고 있고요. 전세 대출도 늘어난 게 이 전세가 상승을 좀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달리 보면은요, 이건 좀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인기 있는 지역, 앞으로의 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을 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잠실동과 이제 청담동이라든가 대치동, 대치동, 삼성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투자 노하우 한번 좀 안내해드리는 시간, 방출하는 시간 정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 현상이죠.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값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주택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인기 있는 지역들은 더욱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양극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좀 좋은 지역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정책적인 흐름으로만 보더라도 뭔가 전세 투자를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들은 이제 생각이 좀 어려울 뿐더러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지역들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좀 더 용이해질 것이고 내가 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면 대출도 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로 제가 신문의 뉴스를 한번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자, 강남이 계속 가격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지역 선호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주택의 공급 현황들을 좀 보시면은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도 없을 뿐더러 이 지역에는 재건축들이 강남권에는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의 조합들이라든가 또는 설립 그리고 또한 뭐 신반포 같은 경우에 이번 사지구 같은 경우에도 건축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평당가 뭐 1억 이상의 금액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의 상승들은 강남권은 아직도 좀 잠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잠삼대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삼대청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실 마이스 산업 부지라든가 또는 지금 영동대로 지하사업 부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그런 삼성역 주변으로서의 이런 지역들을 묶어놨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땅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의 그런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의 그런 투기의 수요를 완전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생기죠. 그래서 거주를 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는, 금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었던 지역들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 과연 거래가 끊겼느냐 살펴봤더니요. 오히려 가격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잠실동 주공 5단지라든가 또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 엘리트 아파트들 잠실동의 엘스, 리센츠 뭐 이런 아파트들과 함께 그리고 대치동, 삼성동 모든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실의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또는 영동대로 복합 사업들에 해당되는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점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고, 잠삼대청 지역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후에도 신고가가 나타나는 것은요. 시장에 유동성 자금들이 너무나도 많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높은 유동성 시장에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금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오히려 물건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축소됐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요. 계속 이런 지역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강남 이 라인들에서는 이제 학군이라든가 개발 호재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거주 위주의 거래 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또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 시장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뭐 잠산대청 이곳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투자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인기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실거주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구입을 하시는 거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낀 주택 구매를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로서 높아질 수 있는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인기 지역은 전세를 낀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접근하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제 뭐 전세 투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축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신규 첫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주택 투자가 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금액이라든가 지역을 선별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안전한 투자 방법들을 좀 고려하셔서 인기 있는 이런 양극화 시장에 사실 실물 자산이 가장 또 안전한 투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화 시장을 대비해서 앞으로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그런 희소성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좀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그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투자 노하우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히려 지정된 지역들이 지금 신고가를 경성을 하고 그리고 또 수요가 꾸준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상승세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똘똘한 한 채 원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실거주하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개요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2호선 그리고 수인 분당선 지나는 설릉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7억 2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 지역 역시 크게 흔들림이 없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구를 가장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헤란로, 이곳에 많은 업무시설, 업무타운, 그리고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학군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 지역 내 잠실, 강남구 내에서도 삼성동 하면은 가장 최고로 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입지이기도 하면서 강남과 강북에 사실상 양극화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중위값이 벌써 12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이라든가 강남 지역을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인기 있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은 앞으로 재건축의 호재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교통 호재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전세 가격만 보더라도 서울 평균치의 2배 이상의 가격 상승, 전세 가격 상승이 바로 강남구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물건의 희소성 그리고 또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고요. 자, 전세 시장은 사실 이런 학군 수요의 가장 큰 요인을 또 봤습니다. 강남 8학군이라든가 유명 학원가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교육 프리미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삼성동 지역들은 강남 8학군의 호재가 또 있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들이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서 강남 8학군의 큰 호재로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강남 투자는요. 이런 학군이라든가 또는 교통이라든가 일자리를 좀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아파트의 전세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도 이제 서울에서 무려 32% 일자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남구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내포되어 있는 모습들 분석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지역 강남입니다. 강남 지역에서 가장 빼곡하게 교통시설망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들을 품에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테헤란로 주변이라든가 또는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앞으로 산성역의 그런 다중역세권 GTX 라인들 굉장히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바로 이곳 삼성동인데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바로 직접적으로 끼고 있기도 하면서요. 삼성 업무지구를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의 우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릉과 정릉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지역이죠. 강남 내에서 정말 유일하게 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신다면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학군 수요도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헤란로를 따라서 서초대로까지 이동을 하신다면 강남 지역에 강남역에
그런 업무 단지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 그 삼성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모든 것들이 생활의 인프라에 100% 만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헤란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10년 동안 개발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지금 현재 코엑스 길 건너편 라인으로 국제의료 복합지구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조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완공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국제의료 복합지구 사업인데요. 축구장 면적의 11배 지역들을 개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뭐 3조 6천억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만 120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고용 창출까지 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 100만 명 이상의 강남권의 일자리가 120만 명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잠실 마이스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이라든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사업인데 지금 뭐 착공이 들어간 국내 최고의 높이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뭐 제2 롯데타워보다도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 569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착공이 들어가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15개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기대되는데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뭐 수치상으로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265조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5년 동안의 경제적 그런 고용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120만 명 이상이 창출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이제 5월에 착공이 됐었죠.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영동대로 지하를 지하화하는 사업들 같이 함께 구성되고 있는데요. 지하 6층까지 지하 6층에는 이제 환승센터의 구성으로서 뭐 KTX부터 시작을 해서 GTX라든가 이런 라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을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과 영동대로 지하화 그리고 코엑스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대의 지하 도시가 구성될 수 있는 정말 미래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던 지하 도시가 구성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역 주변에서는 개발 호재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역을 끼고 있는 GTX A 노선과 그리고 GTX C 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지금 현재 GTX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의 용산까지의 2차 구간 2027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서북부 연장선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서울역까지도 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도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강남권의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례신사선 기간으로는 굉장히 좀 딜레이되고 오래됐지만 2024년을 목표로 역시 삼성역과 강남을 위례와 함께 연결하는 라인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교통은 물론이고요. 현대차, GBC처럼 정말 큰 대형 호재를 끼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아파트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강남권의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궁금증 많으실 텐데 이에 대한 설명과 가격 좀 볼게요. 자, 신혼부부라면 또는 내가 직장이라서 1인, 2인 가구라면 또는 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 하시면 실거주 생각하실 텐데요. 실거주 가격으로도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7억 2천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구성해서 실거주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거주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곳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를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축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내가 삼성동 앞으로 뻔히 보이는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을 가지고 전세 시에는 5억 5천에서 6억 원 정도의 전세 시세로 맞춰질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시에는 160에서 17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40%를 제외하시고 나머지 금액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로 월세 투자도 같이 함께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삼성동의 마지막 정리, 인프라 굉장히 우수하고요.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임차 수요 풍부하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게 됐었을 때 자녀를 키우기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역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다양한 개발 호재를 등에 업은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양극화 현상의 가장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성동 아파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인프라가 정말 탄탄한 강남구 삼성동에서 실거주하기에도 투자의 목적까지도 충족시켜주는 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인데요. 2호선 신림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통건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가격은요, 약 36억 원에서 36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방 2개짜리 투룸으로 이루어진 통건물이라고 합니다. 통건물 만나볼 곳이 바로 신림역 근처인 것 같은데요.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신림역은요, 이제 젊은이들의 거리로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자골목이라든가 뭐 순대타운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하죠. 상권 형성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림역 주변은 사실 좀 젊은 그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회 초년생들을 대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신림선이 2022년 2월에 개통을 하게 된다면 신림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황금 노선인 2호선을 끼고 있기도 한데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안산선의 그런 개통 예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신림 봉천 터널의 개통과 함께 더불어서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강남 도시 순환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서남권의 교통이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림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통건물이고요. 신림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계속 개발이 되고 용적률이 상향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뭐 상도 근린공원이라든가 보람의 공원 그리고 도림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또 임차를 놓기에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직장인들의 메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황금 입지 바로 신림역 주변 신림동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2호선이라든가 7호선을 따라서 동남권으로서의 그런 강남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했었는데 이제는 서쪽으로도 또한 이제 북쪽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지나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구로 디지털 단지의 G밸리가 16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배후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뭐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강남 도시 순환고속도로를 따라서 강남의 양재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신림선이라든가 난곡선, 서부선 모두 서남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GTX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역들의 교통 호재들 굉장히 교통의 인프라가 좀 약했었던 지역들인데 앞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신림선 경전철의 노선도 바로 신림역을 통과하죠. 그래서 2호선이라든가 신림선을 앞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여의도와 연결하는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안산선도 이제 착공을 하고요. 착공이 됐기 때문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구간별로는 2024년에 이제 개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림역에서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난곡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지구 중심의 개발 사업들, 용도 지역이라든가 권장 지역들을 계속 높여주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는데 이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신림 봉천 터널이 이제 개통 구간별로는 개통이 되어 있고 이제 2023년까지 개통 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신림 봉천 터널을 좀 의미를 크게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말씀드렸었던 이제 강남 도시 순환 고속도로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강남권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서남권의 신림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든가 서남 지역과 동남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신림동이라든가 봉천동 이 라인들 바로 신길 뉴타운도 있고요. 신림 뉴타운도 있고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선 사업들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좋은 아파트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지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요. 36억에서 36억 5천만 원.
이거 무슨 주택이지 다시 한번 좀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실 텐데 8층 규모의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자, 개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개별 등기의 그런 구성 요소로서 이제 혜택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21억에서 21억 5천만 원 정도의 임대가 맞춰져 있지만요. 지금 전세 금액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소까지도 볼 수 있겠고요. 월세 600만 원에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 금액 9억에서 9억 5천만 원, 한 5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추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4억 원에서 5억 원대로 떨어질 수 있는 요소를 체크해 보시면서 신림동에 위치한 핵심적인 3분 거리에 위치한 통건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프라라든가 생활의 임차 수요 굉장히 좋다라는 점, 개발 호재까지 바라보시면서 임장 충분히 하시고요. 이 지역에 내가 좀 뭔가 앞으로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함께 구성해 봤습니다. 네, 교통, 철도 호재까지 주목을 해보면서 강남권까지 앞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투룸으로 이루어진 통건물로 만나봤고요. 자,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선착순 10명만 무료로 상담 도움 준다고 합니다.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좀 현명한 투자 지역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두 지역 어디로 가볼까요? 네, 모 부동산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그중에 강남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구에 위치한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해 보면서 좀 현명한 투자 지역 첫 번째 강남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노선이 일단 정말 좋습니다. 황금노선 9호선에 또 분당선까지 지나는 선정릉역이고요. 일단 위치가 논현동이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 인프라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강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은 고가의 주택가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단지, 그리고 또 상업시설들, 굉장히 이러한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교통이라든지 또 어떤 이제 학군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별로, 동별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지역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러한 발표 안에서 우리는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선정릉역입니다. 9호선과
그리고 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더블 역사권이죠. 이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그 논현동, 바로 이제 선정릉역, 특히 이 선정릉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중심이고, 그리고 또 교통적으로 봤을 때도 9호선의 급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코엑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두 정거장만 이용을 하게 되면 신논현역이 나옵니다. 상업시설들. 그리고 또 분당선을 이용을 하게 된다 하면 바로 이제 2호선 라인 테헤란 밸리가 나오죠. 이렇게 업무시설과 그리고 또 상업시설을 두루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바로 이제 대형 업무단지 테헤란로와 실제로 테헤란로에 종사하는 이러한 직장인들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이유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형 업무단지를 도보권에 두고 있다는 것도 이번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사업체 수를 따졌을 때 약 7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종사자는 약 70만 명을 지금 이렇게 추산해낼 수가 있는데, 강남구의 인구가 몇 만입니까? 지금 약 54만 명입니다. 약 54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강남구 인구 중에 전부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학업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강남구의 인구 약 절반 정도를 따졌을 때 지금 27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남구의 종사자 수는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27만은 강남구에서 소화를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의 인구들은 타 지역에서 몰린다는 점이죠.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일부러 일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일부러 찾아오는 그러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건데, 이게 가격 상승의 이유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서 일자리만 풍부한 게 아니라 그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소득입니다. 강남구 안에서 높은 소득을 보여주는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소득과 소비는 어떠한 이제 비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점인데,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상업시설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역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날로 높아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서울시 안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구를 따졌을 때에는 강남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강남구 안에서는 어떠한 대형 평수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인구 어떠한 추임새를 봤을 때 이러한 소형 가구, 그리고 또 역세권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은 앞으로 어떠한 임대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강남구의 이러한 이제 인구 비중이라든지 또는 1인 가구 이러한 이제 그 가구 형태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굉장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강남의 중심 논현동에서 소형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수많은 일자리, 직장인 인구만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주택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데, 미래를 내다보시고 가져오셨잖아요.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GBC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보게 되면 카지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카지노만 그 지역 경쟁력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매해 1월 달에 열리는 게 무엇입니까? 가전이라든지 또는 IT 산업이라든지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 그래서 각 국에서 몇십만 명의 관람가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 지역, 라스베가스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관광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업이 마이스 산업이죠.
그러한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동의 코엑스, 그리고 부산의 베스코, 그리고 또 킨텍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어떠한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삼성동의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스 산업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측에서 4대 수건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통합 사옥을 짓는 게 4대 수건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GBC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옥이다 보니까 몰려드는 게 바로 수요이죠. 수요 중에서도 일을 하는 현대 측에 종사하는 어떠한 직장인에 대한 수요, 그 수요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 한 지역에 100만 명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몰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이죠. 자, 바로 삼성동에 100만 명이 몰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변으로 어떠한 주거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도 있지만은 1, 2인에 대한 수요는 그 주변으로 교통이 좋은 곳으로 몰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대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뭐 송파구를 비롯해 가지고 이 일대를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한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내외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적인 어떠한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적인 호재가 있죠. 바로 이런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자, 그 2000년대 초반에 KTX가 개통이 되고, 어떠한 이제 뭐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또 여기서 지방 간의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서울의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온다라는 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어떠한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의료시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당일치기로 이렇게 오는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동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노선들, 여기에서 SRT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GTX 노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한 어떠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지상부에는 대형 공원화를 시킨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이스 산업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현대차 GBC 착공 소식부터요. 정말 이 개발 호재 자체의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거든요. 논현동에서 역 근처 불량 원룸으로 투자해 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제 그 가시화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이 더 치고 나갈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별도의 대형 테라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로는 2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세로는 3억 5백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그래서 전세로 투자 시에는 5,5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6,800에서부터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은 논현동 쪽에 불량 원룸 가격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뭐 강남 지역이 어제 오늘의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전략 첫 번째로는 대규모의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테헤란 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동에 들어서는 그러한 일자리들로 인해서 대규모의 업무의 중심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2호선 또한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추후에는 삼성동에 들어서는 5개의 노선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어떠한 최적화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어떤 문화 인프라들, 그리고 또 상업시설,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 가구에게 최적의 입지라고 하는 강남 논현동에서 불량 원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근처에서 이번엔 상가 확인하겠습니다.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6,5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요즘 금리도 너무 낮고요. 또 현금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안정적이게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만나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바로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남구 옆에 서초구입니다. 바로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이죠. 두 개 노선. 굉장히 서울 안에서 선호도가 높은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주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강남역이 나오죠. 강남역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는 어떠한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이러한 전문직에 대한 사무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이 좋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찾아오기 쉬운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대역이. 그래서 유통업체라든지 어떤 학원가들 이런 사무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육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에 대한 업종 그러한 게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제 교대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물의 위치는 대로변은 아닙니다. 강남 안에서 대로변을 찾는 상가들이 그런 수요도 있겠지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입지를 한번 보게 되면 대로변은 아니지만 대로변 이면입니다. 그 이면도 메인 도로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대로변에서 가시성이 좋다라는 점. 대로변에서 보인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사람들에게 또는 유동인구에게 눈에 잘 띄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지하철 이용객 수요를 봤을 때 2호선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높은 그런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그만큼 교대역이라는 곳은 2호선과 3호선을 가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직이라든지 그리고 또 테헤란 밸리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테헤란 밸리의 어떠한 수요들까지 그래서 상주 인구도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바로 그곳이 교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활 인구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과연 서울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를 해서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또는 생활을 즐기는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바로 강남구 그리고 또 송파구, 서초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만큼 이곳은 낮이라든지 밤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제 강남 상구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낮 없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교대역 딱 내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변에 사무실도 정말 많고 교통도 편리하다 보니까 이 상가의 이용객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서초로 일대 개발 호재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죠. 자,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테헤란로를 실제로 이제 차량으로 또는 이제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 굉장한 빌딩 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을 지나서 서초역 방향으로 가는 이 길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래서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롯데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 이곳을 특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대형 업무단지 또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들어서게끔 이런 개발 사업이 있겠고 그리고 또 강남 도심 상업 기능을 테헤란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초대로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법원 단지의 이중 높이 규제 완화. 지금 현재 법원 일대에는 그 높이 제한이 이중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완화시킴으로써 어떠한 용적률 적용 기준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제 사업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역 바로 옆 부지이죠. 바로 롯데칠성 부지. 실제로 이렇게 저층의 창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롯데칠성 부지를 이렇게 실제 조감도 이런 예시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 단지로 개발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업무 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상업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 일대에는 어떠한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상주 인구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초역 일대에는 바로 MDM이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 쪽에서 1조 원을 들어서 땅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본래는 이곳 바로 이제 정보사 부지가 떠난 이 부지에는 아파트 그 공급을 위해서 처음에는 추진을 했다가 지금은 업무 시설로 개발 사업이 좀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업무지로 들어선다 하면은 이 일대 바로 서초동에는 계속해서 유동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주 인구들이 앞으로 날로 늘어난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되는 개발지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요. 요즘 다주택자분들도 주택을 좀 처분하고 상가도 찾으시거든요.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역세권의 상가는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6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이만큼 금액의 폭이 크다 보니까 호실별로 가격대가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부터 2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 규제는 아직까지는 주택에 비해서 심하지가 않죠. 그래서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그 4천에서부터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상가입니다. 크기별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서초구 서초동 상가 대출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낮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투자 전략 첫 번째로는 이 일대 신규로 공급되는 어떠한 주거지도 물론이고 상업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 이렇게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업시설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업무시설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그 다양한 임대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대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강남에서 유일하게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대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주인구,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서울 안에서 소액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맞춤 상담까지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범 본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